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구민 여러분.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제1강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4차 시 교육입니다. 이번 1강의 마지막 차시고요. 4차 시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정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5가지의 내용들을 넣어왔는데요. 양쪽 끝을 보시면은 한쪽은 그 비영리라는 봉사 개념의 전통적 비영리 기관이라고 나와 있고요. 다른 맨 끝에 한쪽에는 전통적으로 영리만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들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2가지의 원 사이에 3가지의 원이 더 있죠. 3가지 원을 보시면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도 생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즉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전통적 비영리 기관 중에 수익을 창출해서 비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서는 사회적 기업, 즉 사회적 책임 기업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수익, 공공의 이익을 가치로서 창출하는 부분과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이 가운데 지점에서 사회적 책임 기업에서 만나는 구조에 서 있는 게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한쪽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심이었다면 다른 한쪽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심이 있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1차 시에 말씀드렸던 제가 2마리 토끼를 잡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2마리 토끼를 잡는 사회적 책임 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고 운영하고 유지하는 기업가를 사회적 기업가라고 하고요. 그러한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목적과 비전을 갖는 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회적 경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의존한다. 이게 사회적 경제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는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비영리적 경제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내용은 경제성을 가지되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민주성. 단순히 오너 또는 주주 혼자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호혜, 연대라는 사회적 자본하에 일조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4번째로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적극 대응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회적 배제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으시죠, 여러분? 사회적 배제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잘 표현하지 않는 형태인데 저는 보통 사회적,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더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이 쉽게 접했던 용어로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저소득계층, 취약계층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회적 배제나 아니면은 사회의 낙인 효과라는 내가 이런 배제되는 층이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표현도 잘 쓰려고 하지 않고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집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요거는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에 적극 대응한다라는 게 4번째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직접 참여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기존의 그 전통적인 영리 기업의 경우에는 내가 주주로서 자본을 넣거나 아니면은 이해 관계자로서 주변인으로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은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참여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의사결정 부분에서도 과거에는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거나 의사결정에 참여 안 하더라도 결정에 따르는 방식이었지만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사회적 기업의 목적을 가진 사회적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이 내용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제가 가치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고요. 공공의 이익,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 사회적 가치라는 표현은 요 근래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국가적인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본 법안도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요. 2018년도에 나왔던 내용인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이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재난에 대한 부분들, 건강한 기본적인 생활, 노동권에 대한 부분들,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공헌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전지구적인 문제인 환경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또는 시민권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담아냈던 게 사회적 가치 기본 법안이라고 2018년도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가치나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민 여러분? 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사회적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갖는 어떠한 특성들을 조금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회적인 어떤 내용들을 산출한다는 부분하고 시장을 산출한다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아시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관계와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거고요. 시장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경제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조직이 해야 될 일이 이 두 마리 토끼, 사회적 가치, 공공의 이익과 시장 가치를 같이 두 가지를 동시에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 축으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창출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갖고요. 또한 비즈니스 모델의 정통적인 모델과 대안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모델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고 경험해 보셨던 어떤 사회적인 자본주의 아니면은 일반적인 시장적 자본주의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자본주의 위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를 수정 자본주의 또는 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또는 사회공헌적 자본주의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 축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그 사회적 시장적 산출과 정통 대안적 비즈니스 모델을 매트릭스 방식으로 표현해 보면 4분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보이시는 화면에 A, B, D 부분이 저희가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 B, D에 해당되는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고 이 모델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 가치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가져야 될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강하냐 또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약하냐에 따라서 특성과 유형과 기업의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용들이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표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강한 쪽은 수익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접했던 소유주 중심, 그 다음에 투자자 중심, 주주 중심이 되겠고요. 보통은 법정 유형으로는 주식회사나 개인사업자 등이고요. 수익원의 중심은 사업수익이 대부분입니다. 노동의 유형은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이고요. 시장은 영리시장이나 또는 경쟁을 하는 공공시장에 진출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약한 쪽을 좀 보시면요. 수익보다는, 강한 쪽의 수익보다는 목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 위주의 비영리 조직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을 발생을 시키되, 여기서 이제 조심히 보셔야 될 게 기존의 정통적인 비영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 안 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비영리의 특성과 수익을 창출 영리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긴 해.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거를 기업가 정신의 미션으로 갖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약하다는 얘기는 수익을 창출한 것을 배분을 하지 않고 사회적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 기업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유형으로 보시면 재단법인,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 재단법인은 수익을 갖다가 발생을 안 시키거나 아니면은 좋은 복지나 봉사에 관련 일들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재단이나 기관들도 수익 사업들을 하는데 다만 그 재단이나 기관에서 수익을 낸 부분을 배분을 하지 않고 다시 목적에 맞게끔 재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재단과 기관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요 수익원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목적이나 비영리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가 돼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회비라든지 기부, 재산을 출연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한 재산들을 출연한 재산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수익을 만든 수익을 가지고 배분을 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끔 재사용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이러한 좋은 일들, 사회적 목적에 맞춰서 좋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는 이들한테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노동의 유형은 꼭 임금 노동자를 베이스로 하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비를 내시거나 증여를 하시거나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재산 출연도 있고요. 또는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사회공헌의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노동의 유형으로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시장에서는 복지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하는 주로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영리시장에서도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을 가지고 재단의 그 사회적 기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스펙트럼이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정통적인 비영리 기업 또는 정통적인 영리 기업의 사이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복잡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선 공공의 목적에 맞춰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을 어떻게 창출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아니자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실 때 사회적 경제의 정의가 무엇이냐,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라는 개괄적인 내용들에 대한 정의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잘 쓰는가 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다가가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이 4차 시를 정리하면서 제가 하나의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뭐냐면은 톰슨 로이터 재단하고 포브스라는 데는 아시죠? 그 잡지잖아요. 포브스라는 데에서 만든
뭐랄까, 이것도 하나의 소셜 엔터프라이즈, 그래갖고 사회적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를 순위별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데도 있고 낮으신 데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 대상으로 조사했다기보다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43개국을 대상으로 톰슨 로이터 재단하고 포브스가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서 4차 시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위를 보시면은 1위가 캐나다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나라들이 쭉 있고요. 이제 10위가 칠레가 있고 9위에 인도네시아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표에서 보시겠지만 앞서 제가 LPI 지수도 말씀드렸지만 전 지구적인 위기를 대응하는 국가들 중에 순위가 높은 나라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회적 자본들이 활성화되어 있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애들이 유럽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위 분포를 보시면 대부분이 유럽 쪽으로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러한 나라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라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6가지 키라고 해서 인덱스 지표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6가지 그 영역을 갖다가 잡은 거거든요. 이 영역들은 얼추 1차 시에서 말씀드렸던 레커텀 인덱스에서 잡았던 번영지수에서 잡았던 거와 얼추 비슷합니다. 나눠보시면 그 6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서 평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제 가져온 내용을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 평가에서 한국이 16년도에 7위였는데 19년도에 15위로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떨어졌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저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봤거든요. 주민 여러분들이 제가 이 표에 보시면 맨 위쪽에 그 URL이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거 들어가 보시면은 번역해갖고 한국어로 쭉 나와요. 해갖고 한번 들어가 보시고 왜 한국이 떨어지는지는 여러분들께 과제로 내드리면서 오늘 4차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등포 주민 여러분, 1차시부터 4차시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함께 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를 같이 만들고자 저도 노력할 것이고요.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1강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